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은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분양 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저는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 이전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형 공장은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 기업체들만 분양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분양을 시작해서 몇 개월 이내에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분양이 조금씩 되어서 초기에 분양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분양률이 올라가다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준공난 이후에 이제 실제로 보고 분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다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 전차로 봤을 때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대행 수수료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냐면, 계약금을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전체 수수료가 100원이라고 봤을 때요, 계약을 하고 나면 50원을 계약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자설을 하게 되면 3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업무 처리가 다 끝났을 때 2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예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영업사원은 처음 분양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그 기업이 입주하고 잔금 치고 등기까지 다 완료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다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분양 수수료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들은 중개 수수료를, 아니 분양 수수료를 어떻게 줄까요? 거의 대부분 계약 때 50원, 중도금 자설하게 되면 50원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조건인 경우에는 계약 때 80원, 뭐 중도금 자사하면 20원.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계약하고 나면 그냥 100원을 다 주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계약하고 중도금 자사하면 뭐 실제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 텀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했던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분양을 했던 사람은. 그리고 분양을 한 사람은 그 이후까지 뭐 사후 관리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입주하고 그 마무리까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현장에 분양을 하고 있고 잠깐 그 현장을 떠나 있더라도 그 건물이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신경을 쓰고 마무리를 해주고 뒤처리까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의 방식이었고 분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분양 수수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분양 사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가나 오피스텔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수수료를 주는 방식도 계약금 때 주고 중도금 때 주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잔금까지 책임을 안 져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 부분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투자자들의 임대를 개런티 해주지 않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써주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마지막에 뭐 취득세를 먼저 감면을 받아야 되는지, 취득세를 뭐 나중에 감면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등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종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지 않고 케어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더군다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많이 분양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더더군다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도 없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제 개념으로는 정말 이렇게 저는 마무리까지 다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기본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해주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또 생각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고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사용 기업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더더군다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의 힘만 믿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업체를 상대해야 되고, 기업체에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기업체에게 임대를 쓰고 있는 기업체에게 내 물건을 알려야 되는데, 부동산에서조차도 사실은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정말로 이렇게 임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은 인지를 하고 이렇게 분양을 받는 이런 이렇게 좀 지혜가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 지금 8시 반인데요. 올해도 이제 3시간 반이 지나면 내년 2020년, 대망 2020년이 열립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2019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2019년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의 인허가 건수를 보였던 때가 2019년이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앞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인하여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올 한 해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아가고 대비하고 준비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의미를 찾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하여서 정말로 좋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하여서 더 좋은 부를 창출하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제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